수달둥둥. 내가 가짜뉴스에 속았다고. 정보화 시대가 되면서 다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닌가 봅니다. 예전보다 더 교묘하게 입에서 입으로가 아니라 정제된 정보로 가짜뉴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 수달둥둥은 독버섯 같은 존재인 가짜뉴스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그 폐해에 대해 말씀드릴 건데요. 가짜뉴스와 오보의 차이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오보란 언론사가 어떠한 기사를 내보냈는데 내용상 사실관계가 잘못된 것을 의미합니다. 팩트체크의 미흡으로 발생하는 기사를 말하는 거죠. 하지만 오보가 실수에서 비롯된 거라면 가짜뉴스는 처음부터 고의성이 내포된 사실관계가 잘못된 뉴스를 말합니다. 즉, 의도성의 유무가 오보와 가짜뉴스의 차이인 것입니다. 물론 가짜뉴스나 오보 모두 거짓 정보라는 공통점은 있지만요. 그럼 왜 우리는 이러한 가짜뉴스들이 범람하게 된 세상에서 살게 된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뉴스가 퍼져나가는 유통 채널이 페이퍼에서 인터넷이나 모바일 환경으로 변화되었고 소셜미디어가 확산되면서 퍼지는 속도가 예전과는 비교가 안 되게 빨라졌기 때문이랍니다. 일반적으로 신문의 경우에는 정보 이용자들이 내가 읽은 신문이 누가 만들었는지 인식하고 있지만 온라인에서는 정보의 출처나 형태를 확인하지 않고 내용만 관심을 갖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주로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지기 때문에 지인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바로 믿을 뿐더러 더 나아가서는 잘못된 정보를 믿은 사람들이 점차 모여 잘못된 여론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대1뿐만 아니라 그룹방에 공유해버리면 한 번에 다수에게 가짜뉴스를 전달할 수 있는 세상이 됐죠. 그 결과로 가짜뉴스를 만들어낸 개인 또는 집단은 여론을 조작하여 광고 수익이나 정치적 목적 등의 이익을 꾀하게 되는 거죠. 간혹 가짜뉴스의 피해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별일 아니라고 여기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다음 말씀드릴 피해 사례를 들으시면 생각이 바뀌실 겁니다. 먼저 SNS가 없던 시절의 페이퍼를 이용했던 옛날 가짜뉴스부터 살펴볼까요? 1923년 9월 1일 오전 11시 58분, 일본 관동 지방에 7.9 규모 이상의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그 관동 대지진이죠. 당시 그 피해가 극심하여 사망자와 행방불명자가 40만 명에 달하고 수십만 가구가 무너지는 등 엄청난 인명 재산 피해에 민심과 사회 질서가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일본 내무성에서 각 경찰서에 조선인을 주의하라는 내용이 하달됩니다. 재난을 틈타 이득을 취하려는 무리들이 있다. 조선인들이 사회주의자들과 결탁하여 방화와 폭탄에 의한 테러 및 강도 등을 획책하고 있으니 주의하라. 이 내용을 당시 조선 총독부 기관지였던 매일신보가 1923년 9월 10일자 전면 기사로 보도하고 이 기사가 조선인이 우물의 독을 타서 일본인을 죽인다. 조선인 폭도들이 방화 약탈을 하고 일본인들을 습격하고 있다. 라는 유언비어로 확대 재생산하면서 일본인들에게 조선인을 향한 강렬한 적개심을 유발하게 된 겁니다. 이후 일본 우익들은 자경단을 조직하여 지나가는 사람들을 불신검문합니다. 이때 조선인으로 확인되면 바로 살해하는 만행을 저질렀는데요. 당시 자경단은 조선인 복장을 한 사람은 바로 죽이고 살기 위해 일본식 복장을 한 조선인을 식별하기 위해 조선인이 발음하기 어려운 일본어 발음을 시켰다고 합니다. 제대로 발음을 못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살해해버렸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유언비어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당시 일본 경찰이 몰랐을까요? 아니요. 일본 경찰은 조선인 폭동설이 가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못 본 척 묵인했을까요? 그 당시 일본인들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천황이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하늘에서 천벌을 내린 것이다 라고 생각했었는데요. 관동대지진이 일어난 이유가 조선인들이 우물의 독을 풀고 하늘의 분노를 사게 했다고 그 원인을 뒤집어 씌움으로써 천황을 향할 일본인들의 분노를 조선인에게 돌리게 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일본 경찰은 묵인한 것도 모자라 자경단과 함께 학살에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피해자 규모가 6,0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일제의 은폐와 축소로 인한 숫자이며 실제 희생자는 수만 명이 넘을 것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나서야 일본 정부는 최종적으로 이는 유언비어다라고 공식화하고 자경단 일부를 연행해서 조사했는데요. 이는 형식상의 조치에 불과했습니다. 기소된 사람들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석방되었거든요. 이번엔 TV 뉴스와 언론 홍보를 이용한 가짜뉴스 사례를 알아볼까요? 아마 초등학교를 국민학교라고 부르던 세대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1986년 10월 30일 당시 이규혁 건설부 장관이 대북한 성명 담화에서 북한이 200억 톤의 담수 용량을 가진 금강산댐을 건설하고 있으며 댐이 무너지면 서울은 12에서 16시간 내에 63빌딩 3분의 2까지 물이 차오르게 될 것이다 라고 일명 서울물 바다론을 발표했던 것 기억하시나요? 당시 국민들은 이 소식에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었죠.
당시 언론사들은 앞다퉈서 북한 수공의 위험성을 부각하는 기사들을 쏟아내기 시작했고, 전두환 정권은 북한의 수공을 방어하기 위한 대응댐 건설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TV 생방송과 언론 홍보를 통해 코올리게 어린이부터 성인과 기업들이 700억 원이 넘는 돈을 내게 했습니다. 전두환 정권은 이 성금과 수천억 원의 재정을 투입하여 1987년 2월 28일 평화에 댐 착공식을 하게 되죠. 하지만 북한 수공 관련 내용은 이내 잠잠해지고 사업도 지지부진하게 됐는데, 김영삼 정부 시절 감사원 감사를 통해 금강산댐 위협이 터무니없이 부풀려졌었다고 발표됐습니다. 의도성을 가진 가짜뉴스에 온 국민들이 놀아나게 된 것이지요. 이처럼 과거에는 불순한 목적을 가진 권력기관이 언론사를 활용하여 가짜뉴스를 퍼뜨려 여론을 만들거나 국민을 세뇌시켰었는데요. 요즘의 가짜뉴스는 어떨까요? 요즘엔 권력을 가진 집단뿐만이 아니라 소그룹이나 개인도 가짜뉴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유튜브나 블로그 등 1인 미디어 생성이 간편해진 것이 가장 큰 이유가 되겠죠. 얼마 전 있었던 김정은 위원장 사망 뉴스 모두 들어보셨을 텐데요. 김정은 사망설에 대해 정부 외교안보 당국자가 터무니없는 가짜뉴스다고 반박했고, 통일부도 지켜보면 공개활동에서 보여줄 것이라고 했는데 사망설은 계속 확산됐었죠. CNN 같은 대형 외신은 물론 각종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 재가공되면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휩쓸었는데요. 결국엔 5월 1일 북한 순천인 비료 공장에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공개석상에 몸을 드러내면서 가짜뉴스라고 판명 났었죠. 허탈과 씁쓸함만 남게 됐었던 가짜뉴스였습니다. 이런 가짜뉴스들이 활개치면서 지금도 그 세력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정확한 기술이나 대처 방법이 나오고 있지 않아 더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작게는 허탈감에서 크게는 재산과 인명까지 앗아가는 엄청난 폐해를 몰고 올 수 있기에 가짜뉴스 처벌에 대한 많은 논의들이 있는데요. 미국의 경우에는 정권의 불리한 표현을 처벌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기에 표현에 대한 처벌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 당한 자가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엄청난 배상금을 물리는 것으로 대응하고 있지요.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현재 우리나라는 2010년 12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 인터넷 허위사실 유포와 처벌 근거를 담은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유언비어나 가짜뉴스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은 없어졌는데요. 다만 명예훼손 등 우회적인 처벌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참고로 지난 국회에서 가짜뉴스 처벌법이 논의된 적은 있었으나 법안으로 처리되지는 못했지요. 그런데 얼마 전 6월 9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허위사실을 인지하고도 피해자에게 극심한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왜곡 보도를 하는 경우를 악의적 보도로 규정하고, 이런 피해를 당할 경우 피해액의 3배가 넘지 않는 범위에서 피해자가 언론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언론중재법을 발의한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고 합니다. 현재 민주당이 177석의 거대 의석을 갖고 있는 만큼 민주당 지도부의 의지만 있으면 법 개정도 가능할 거라 예상되는데요. 같은 소속 의원들은 가짜뉴스 처벌에는 공감하지만 아직은 이르다는 의견도 있어서 결과가 아직 예상되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가짜뉴스에 대한 기준을 정하기가 어렵고 이 법이 악용될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저 수달둥둥도 가짜뉴스 처벌에 대해 결론을 내리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가짜뉴스가 개인과 사회에 엄청난 피해를 야기할 수 있기에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고 그 중에 법적인 처벌 규정이 불가피하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자칫하면 가짜뉴스 처벌 규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권력기관의 보도로 잘못 사용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영상을 본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짜뉴스 처벌에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에 남겨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시사와 지식을 쉽게 알려주는 수달둥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